자, 이번에는 우리 전산세무 2급 교재 133페이지 96회 기출문제 문제 3-1번 코드번호 4296번이고요. 다음 자를 이용해서 당사의 2022년 1기 부가세 확정신고 시 대손세 공제신고서를 작성하시오. 대손세 공제 신고서. 대손세 공제신고서는 우리 공제 받으려면 공제 요건을 충족해야 되죠. 그지? 파산, 강제집행, 회사 정리인가, 또는 회생계획인가, 소멸시효 완성, 사망, 실종, 행방불명, 사업폐지, 폐수기일로부터 6개월 이상 경과된 소액채권 채무자별 30만 원 이하, 폐수기일로부터 2년 이상 경과한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 및 미수금, 부도일부터 6개월 이상 경과한 어음수표 중소기업 외상매출금,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한 경우는 저당권, 설정부는 제외합니다. 저당권은 이제 담보 잡고 있는 거라서 담보를 실행하면 채권을 해소할 수 있다 보니까 저당권 설정부는 제외하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의 일기확정, 부속명세서 1에 대손세 공제 신고서의 일기확정이면 4월부터 6월까지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는 확정신고 때만 돼요. 확정신고 때만 되고, 대손 발생이 있고 대손 변제가 있는데, 대손 발생은 공급자 입장, 대손 변제는 공급받는 자 입장이에요. 그래서 대손 발생은 대손세 공제 신청서에 확정신고 시만 가능하고, 채권자, 공급자 입장이라는 얘기, 채권자 입장이라는 게 공급자. 대손세 공제 신청서라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는 공급대가로 입력하고 양수로, 대손세 공제 시 대손 발생에 공급대가로 양수로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 대손세 가감란에는 음수로 반영이 되고요. 대손세 공제받았던 걸 회수했을 때 얘가 공제 신청서라서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는 양수로 입력하는데 회수한 경우는 음수로 입력해요. 공급대가 음수로 입력하고, 그러면 이제 부가세 신고서 대손세 가감란에 양수로 반영이 됩니다. 부가세 신고서에는 음수로 반영이 되면 이제 공제가 되는 거고, 양수로 반영이 되면 추가로 납부하는 거고, 대손 변제는 채무자 입장, 공급받는 자 입장이에요. 그 전에 이제 그 공급자가 대손세 공제 신고해서 공급받는 자가 매입세 공제가 안 된 대손 처분받은 세액일 때, 그 대손 처분받은 세액을 갚았을 때 변제 대손세 공제 신청서 작성하고 공급대가 양수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에 기타 공제 매입세액이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 얘기하는 거예요. 그 밖의 공제 매입세액란에 반영이 되고, 대손세 공제 조건의 충족 시기는 공급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확정신고 기간까지 대손 요건, 이 요건을 충족했을 때 대손세 공제 가능합니다. 그래서 2022년 문제로 보면 2012년 6월 26일 상품을 외상으로 매출한 경우 대손세 공제 조건 충족 시기는 2012년 6월 26일부터 10년. 그러면 10년이 경과하면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22년. 22년 6월 26일까지가 10년이고 27일이 이제 10년이 경과한이 되는 거지, 그치? 6월 27일 속한 확정신고 기간이니까 6월달은 1기라서 확정신고 기간이면 7월 25일까지 대손요건 충족하면, 2022년 7월 25일까지 대손요건 충족하면 대손세 공제가 되고, 22년 7월 25일 넘어서 요건 충족했을 때는 대손세 공제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늦어도 2022년 7월 25일까지는 요건을 충족해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응? 10년이 경과한 확정신고 기간까지 요건을 충족해야 돼, 이 요건을. 이 기간이 지나서 요건 충족하면 공제가 안 됩니다. 자, 1번 볼게요, 1번.
2020년 7월 27일 당사에 사용하던 비품, 비품은 신라 상사에 330만 원에 대한 신라 상사에 330만 원에 대한 세금을 발급하고 외상으로 판매하였다. 2022년 6월 2일 현재 신라 상사 대표자가 실종되어 비품 대금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었대요. 그럼 얘는 공제 가능하죠. 사망 및 실종에 들어가니까. 두 번째는 2019년 3월 15일 민교전자의 제품을 판매한 매수채권 1,100만 원을 받기 위해 법률상 회수 노력을 하였으나 회수하지 못하고 2022년 3월 15일자로 상기 매수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그럼 얘는 소멸시효가 완성됐으니까 얘도 요건 충족했죠? 공제되고 다 10년 이내입니다. 10년 이내. 세 번째는 2022년 1월 9일 손호상사에 판매하고 받은 약소금 2,200만 원이 2022년 6월 11일 최종 부도 처리되었다. 부도는 부도일부터 몇 개월 경과해야 돼요? 6개월 경과를 해야 되죠. 그럼 6월 11일날 부도 났으니까 1기 때 부도 나면 2기 때 가야지 6개월 넘는 거야. 그지? 그럼 1기 때는 대도적 공제가 안 되는 겁니다. 지금 1기 확정 신고잖아. 그지? 안 되고. 부도일부터 6개월 경과하지 않았어요. 1기는. 4번 2021년 7월 채무자의 파산을 근거로 해서 대누대 공제를 받았던 경건 상사에 대한 외채권 7,700만 원 부가세 포함 중 2,310만 원을 2022년 5월 30일에 보통예금 통장으로 수령했대요. 당사는 해당 채권액에 대해서 2021년 이익이 부가세 확정된 것이 대손해 공제를 적용받았다. 그러니까 대손해 공제받았던 걸 해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대손 사유는 대손채권 일부 회수로 직접 입력하시오. 그러면 지금 여기서 3번 빼고는 다 입력하는 거네. 그지? 대손해 공제 신고서 가셔서 내가 변제한 건 없어요. 그지? 내가 변제한 건 없기 때문에 대손 변제는 없고 대손 발생에다가 당초 공급일이 1번은 2020년 7월 27일 2020년 7월 27일 대손 확정일은 실종된 날짜 따지면 실종 선고가 된 날짜죠. 실종 그지? 6월 1일 2022년 6월 1일 대손 금액은 부가세까지 포함해서 330만 원 110분의 10해서 30만 원이고 거래처는 신라 F2 눌러서 해야 되네. F2 눌러서 신라 상사 사망 및 실종 그 다음에 2022년 당초 공급일은 2019년 3월 15일 대손 확정일은 2022년 3월 15일 부가세 포함한 금액은 1,100만 원 대손세 공제는 100만 원이고 거래처는 F2 눌러서 민교전자 소멸시효 완성 6번 대손세 공제 신고서에 공제받고자 하는 경우는 여기 양수로 입력하면 부가세 신고서는 음수로 반영이 돼요. 그 다음 우리 대손세 해소한 거 있죠. 4번 그치? 당초 공급일은 2021년 1월 1일 2021년 1월 1일 확정일은 2022년 5월 31일 대손 금액은 2,310만 원 210만 원이 여기는 회수했으니까 음수로 입력해야 되네. 그지? 음수로 2,310만 원 210만 원만큼 회수한 만큼 더 납부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 경건 F2 눌러서 경건 7번 직접 입력 대손채권 일부 회수 여기까지 하고 저장하시면 되고요. 그럼 공제받는 거 130만 원하고 납부해야 되는 거 210만 원하고 퉁치면 80만 원은 더 납부해야 되네. 그지?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는데 부가세 신고서 잠깐 들어가 보시면
부가세 신고서에 4월 1일부터 6월 30일 들어가 보시면 예, 대도세 가감난에 양수로 80만 원 나와요. 그지? 음. 대도세 공제 신고서에는 음수로 입력을 했는데 예, 해소해서 내야 되는 경우는 양수로 나온다는 거 신고서에.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까지 해서 96회 기출문제 문제 3-1번은 예, 끝났고요.